7월 19일까지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특정 소식을 확인하실 분은 타임라인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7월 1일자 고속시외버스 소식입니다. 인천 진주 고속버스 운행 횟수가 개항 경유 한정으로 감회되어 총 운행 횟수는 월에서 목요일 4차례, 금에서 일요일 5차례로 변경됐습니다. 동서울 강릉시외 간의 프리미엄 버스가 강원역에 한정으로 운행 개시했습니다. 수원, 상주, 동대구 노선이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수원, 동대구 간 하루 3회 운행합니다. 금호고속과 중앙고속 간 노선 맞교환이 7월 1일에 단행되어 동서울-광주, 성남-광주, 인천, 안산, 익산 노선이 모두 공동 배차에서 단독 배차 체제로 변경됐습니다. 또 금호고속의 배차 자체도 변경되었는데 의정부 구리 부산-노포 운행 시간대가 변경됐고 서울-호남 김제-한평, 서울-호남 영광-해제 지도 및 서울-호남 영광-무안, 서울-호남-목포 진도 노선 운행이 개시됐으며 문장 경유가 폐지됐습니다. 7월 8일에는 7600번 시외 공항버스가 전에 운행 중단됐던 3008번 운행 경로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철원 동송에서 출발해 포천과 의정부 이마트 등을 경유해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경로가 조정됐습니다. 7월 16일에는 동서울 속초 간 직통시외버스 노선에 동서울 출발 심야차가 폐지되어 각지에서 막차가 21시로 통일됐습니다. 서울 속초 간 심야 시간대 이동은 서울 경부 시종착 노선으로만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 전기버스 일렉시티에 대한 자발적 리콜이 진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순전기와 수소 총 2,887대가 인슐레이터 내구성 부족으로 7월 10일부터 시정 조치를 진행했는데 내구성 부족으로 인슐레이터가 파손되면 구동 모터와 차체가 분리되어 차량이 멈출 수 있습니다. 2020년이나 2021년 이후로 제작된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 외 현대자동차 그룹 내 다른 자동차 모델과 해외 브랜드의 자동차 모델도 각자의 결함을 이유로 시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2배 인상해 운영합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에 따르면 7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올림픽 특별 요금제가 시행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외곽 광역 급행철도 1회권 가격은 4유로로 올리고 버스 기사에게 직접 구매하는 티켓 가격은 5유로로 인상됩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담당 일드프랑스 모빌리테는 인상된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고 주민들에게 올림픽 관련 부채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모펀드 기업 차파트너스가 출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시내버스 회사들을 매각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로의 매각에 제동을 건 투자자들의 지시를 받아들였고 운용사 투자자 간 갈등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차파트너스는 투자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투명한 입찰 절차를 통한 매각을 약속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내 준공영제 버스회사 10곳 1에서 3호 PEF가 입찰 매각 대상입니다. 당초 KKR을 통한 소수 지분 매각을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2022년 버스회사를 인수하는 자산운용사의 자격을 설립 2년 이상 경과한 국내 운용사로 한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면서 KKR의 시내버스 인수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도원교통을 비롯한 4호 PEF의 통매각은 투자자들과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이용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교통학회에 따르면 2022년도 서울 시내버스 교통수송 분담률은 20.1%를 기록했고 철도는 43.5%를 기록했습니다. 7월 1일에 개최된 서울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장은 2010년대 중반부터 버스 수송 분담률은 점차 낮아지고 코로나19로 승용차 이용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2022년 기준 버스 전용차로 속도는 버스가 17.2km로 19.2km를 보인 승용차보다 느렸으며 느린 속도도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수도권 교통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종합적인 정책을 내놔야 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으며 서울 진입 광역버스가 늘어나는 것이 중앙차로 속도 감소에 영향을 끼치는 점을 들어 광역버스를 서울시 외곽까지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버스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정부 재원은 교통체계 관리 계정에 배정하는 비율이 적은데 이 비율을 더 늘리면 교통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해당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106번 의정부 가능동에서 서울 종로 5가 간 노선 폐지가 추진되자 의정부 지역에서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정부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김동근 시장과 시도의원 등 약 200명은 의정부시청 본관 앞에서 106번 버스 폐선 철회 촉구 시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은 노선 폐선 시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고, 의정부시장은 일방적인 폐선 계획을 듣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8월 3일에 서울시에서 폐선하겠다고 통보받았다며 서울시를 찾아가서 설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이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등록된 전기버스 1076대 가운데 국산은 638대를 기록했으며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보다 18.6% 높았습니다. 2017년부터 중국산 전기버스가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국산 전기버스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중국산의 역전을 허용한 적도 있으나 올해 상반기부터 국산 전기버스가 점유율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중국산 확산에 제동을 걸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지난 2월에 환경부가 보조금 차등 지급과 관련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발표한 이후로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이 수천만 원 줄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당시에 강릉에 도입된 중국산 전기버스들 중 다수가 정상 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시내버스가 시동이 꺼지면서 갑자기 멈춰서는 사례가 있었고 7월에도 멈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 승무사원은 당 차를 받은 뒤에 7, 8차례 시동이 꺼졌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총 18대 중국산 전기버스가 강릉 소재 한 버스 회사에 도입됐는데 현재 11대가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와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않았는데 중국 업체에 수리 요청을 했고 배터리 일부가 왔으나 이 버스를 수리하려면 중국에서 기술자가 직접 와야 하는데 오질 않아 고칠 수 없었습니다. 한편 2019년 이후 이 회사에 도입한 다른 중국산 브랜드 전기버스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기도 내 민영 버스 터미널들이 폐업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 가운데 터미널 업계가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도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전국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자 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시외버스 터미널 총 27곳 가운데 민영 20곳, 폐업 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승용차 보급 확대와 지하철 등 대체수단 발달로 버스 승객의 급감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부담이 작용했으며 매표 수입은 연 평균 9억 7,600만 원가량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운행 노선과 횟수를 줄이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배차 간격이 증가해 장시간 대기라는 악순환이 야기됐습니다. 김정은 사무국장은 경기도에 20차례 넘게 공문을 보냈지만 어떠한 대답조차 듣지 못했다며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지원 위주의 내용들이라 당장 예산 투입을 할 수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양대학교 강경우 교수는 버스터미널 경영난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예고됐는데 일괄 지원 대신 근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자들로부터 정확한 수요 조사를 벌이고 터미널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용도 변경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앙대학교 배용규 교수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환승 체계를 정비하거나 터미널 복합화를 통한 사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에 대해서는 자구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 주문진 시외버스 터미널이 새로 건립됩니다. 민간에서 운영했던 이 터미널은 건물의 노후화와 다른 수단 이용으로 인한 버스 이용객 급감으로 업체 측에서 폐업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강릉시가 터미널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87억 원을 들여 기존 터미널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 건물을 짓고 위탁 운영을 추진합니다. 신축 터미널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울산 언양 임시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개발이 가시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언양 임시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구역들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언양 임시 시외버스 터미널은 기존의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울주군은 임시터미널 부지에 건축규모 2만 150제곱미터로 청년 활력시설과 문화편의시설 등 건물 2개 동 건립을 추진합니다. 2월 30일까지 운행했다 중단된 부산 해운대 김해공항 간의 공항버스를 대신할 2029번 버스가 7월 13일에 운행 개시했습니다. 신설 노선은 이른바 도심고속형 급행버스이고 기존에 운행하던 노선에서 경로 일부를 변경해 총 6대로 운행합니다. 도심고속형 급행버스로 운행되는 2029번은 약 60분 간격으로 운행, 성인요금 카드 2,100원, 환승 할인 적용까지 가능합니다.
또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수화물 적재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산 물금역에서 영산대까지 이어주는 직행 좌석 버스가 7월 17일에 신설됐습니다. 신설 노선은 5,000번 버스로 물금역에서부터 부산대 양산 캠퍼스 일대와 덕계, 서창동 등을 경유해 영산대까지 운행하는 형태이면서 양산 동부와 서부 간을 빠르게 연결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3월부터 4대가 투입될 예정이었다가 차량 출고가 늦어졌고 이 과정에서 하루 16회에서 8회로 줄었습니다. 연말에 2대가 추가로 정식 출고되면 16회로 운행할 방침입니다. 양산 동서간을 연결하는 버스는 일반 시내버스 노선 4개가 있으나 배차 간격과 소요시간이 길다는 불만이 접수되면서 양산시가 이에 직행좌석 버스 신설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 출고 지연 여파로 인해 2대만 먼저 운행하고 배차 간격이 아주 길어 물금역에서 KTX와 신노선끼리 연계가 안 되는 경우까지 있으며 운행 개시 전부터 반쪽 운행이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대전 세종 간 M버스의 운행이 개시됩니다. 오는 8월 중 대전시청에서 세종 누리동 간 세종형 M버스 노선이 운행 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노선은 몇 달 전 최종 무산됐던 국토교통부의 M버스를 대신해서 지자체가 주관하는 식으로 추진합니다. 대전과 세종의 버스 회사 2곳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행 경로는 다음과 같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운행됩니다. 국토교통부 대전 세종 간 M버스는 2023년 입찰을 통해 경익교통이 선정되었다가 이 노선이 민영제인데다 적자 보전이 불가능하고 환승 할인 적용 문제까지 겹쳤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익교통이 운행하지 않으면서 면허 취소가 이루어졌고 좌초 위기까지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인천터미널 역삼역 간 M6439번 버스가 면허 만료를 앞두고 폐선 우려가 커졌습니다. M6439번의 면허 만료일은 오는 8월 19일인데요. 현재 이 노선을 운행하는 신동아교통이 수억원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인천 남동구로부터 적자 일부를 보전받고 있고 버스 인가대수 10대 중 3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내달부터 광역버스 노선들의 준공영제를 도입해 적자를 메우고 운행 대수를 늘릴 계획이었지만 도입 관련 협의가 길어지면서 M6439번의 면허 만료 전까지 합의를 이뤄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이 재개장됩니다.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오는 12월에 재개장을 하는 것으로 코레일과 협의를 맺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운영 중단됐다가 정부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코레일이 운행 여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들을 선정했습니다. 지자체가 신청한 50여 개 노선 가운데에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들을 선정했는데요. 고양과 안성, 양주, 양평, 오산, 용인, 평택에 각각 하나씩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광명 8507번으로 운행하던 노선도 준공영제 노선에 선정됐습니다. 고양 M7412, 화성 M4449번 노선도 선정되어 준공영제 로 전환됩니다. 신설 노선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개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을 위한 올림픽대로 버스 전용차로 설치가 연기됐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올림픽대로의 김포 서울 간 버스 전용차로 최초 개통 목표 시점을 당초 올해 상반기에서 2027년 상반기로 조정했습니다. 당초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한강 시내폴리스, 가양 간에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하반기에 당산역까지 연장키로 했으나 일반 차로가 줄어들고 차량 정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차로가 줄어들어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개화 IC 인근 1.4km 구간의 차로 확대 작업을 먼저 진행한 뒤 버스 전용 차로를 개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버스 전용차로 설치 지연으로 광역버스를 늘려도 경전철 혼잡도 완화에 큰 효과를 못 낼 것이란 우려가 나왔는데요. 김포 서울 간 광역버스 총 운행 횟수가 102회까지 늘었지만 철도보다 느리고 정시성 확보도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버스가 정시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들어 어쩔 수 없이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김포 골드라인의 편성수를 23편성에서 28편성으로 늘리고 배차 간격도 줄일 계획입니다. 지난 7월 1일 인천 강화, 김포, 서울 신촌 간 3,000번 직행 좌석 버스가
인천 강화시종착 3000번, 김포시종착 3000-1번으로 분리됐는데요. 분리 운영이 시작되고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했고 정치권에서도 비판했습니다. 연간 23만 명이 이용했던 3000번 버스가 분리되면서 3000번과 3000-1번의 운행 대수는 각각 8배, 15대로 나뉘고 30-40분 간격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각 지자체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노선 분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이를 실행으로 옮겼지만 정작 배차 간격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시는 3000번의 김포 통과 구간 일부를 조정하고 진차를 두고 김포시 등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7월 1일에 인천 청라 서울 강남역 간 M6458번이 개통했으나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본래 10대가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차량 출고 지연 여파로 우선 2대만 배치되었는데요. 그런데 운행 첫날부터 차량 한 대가 신월 열지하도로 측에서 제한 높이를 어겼다가 차체 위쪽이 파손되면서 한 대 분량 공백이 생겼고 배차 간격은 4시간 40분까지 벌어졌습니다.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확충 목소리는 꾸준하지만 인천시의 정책이 시민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 상태고 광역버스 이용 만족도 성적도 저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신대구 부산고속도로의 잔여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KB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는 발해인프라 상장 전까지 잔여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수익성 악화로 매각한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KB자산운용 측은 부정했습니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는 2006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곳으로 현재 최대 주주는 KB자산운용이고 국민연금 지분은 18.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해인프라펀드는 주주총회에서 상장을 결정했고 상장은 10월에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누적 부채가 2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 12월 요금 조정 이후로 약 13년째 기차 요금이 동결되어 왔습니다. 전력 비용이나 고속버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요금은 그동안 올랐지만 기차 요금만 동결되었고 물가가 오르는 사이 한국철도공사가 전동열차를 운행하는데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났습니다. 또 매년 영업손실이 이어지고 지난해 부채가 20조 4천억 원을 기록, 이자 3,619억 원에 달했는데 영업손실을 줄여도 이자 비용 등으로 부채가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얼마 전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성과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에 철도 운임 인상을 건의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만 수차례 KTX 운임 관련 인상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누적 24%에 이르렀는데 공사는 최소 2자릿수 인상은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경우 시기 분산이나 미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